여러 개의 숫자들이 나오는데요. 이 숫자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좀 복잡하지만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왼쪽에 1200만 원을 1부터 10까지 써놨습니다. 이 1200만 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월 가맹점이 100만 원씩을 벌어준다고 할 때 1년 동안에 1200만 원을 벌어준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가맹점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면 첫 해에 1200만 원, 둘째 해에 1200만 원, 그래서 이 가맹점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1200만 원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실제로 이렇게 1200만 원, 이렇게 1년에 1200만 원씩을 어떤 가맹점이 본사에게 벌어준다면 10년 동안에 이 가맹점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걸 벌어줄 겁니다. 문제는 뭐냐? 실제로 이 1억 2천만 원이 이 가맹점의 고스란한 가치가 아니라 1년 동안, 최근 1년 동안에 벌어주는 건 1억 12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년 후에 벌어줄 1200만 원은 그대로 고스란히 1200만 원이라고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보통 이제 디스카운트를 하게 돼요. 디스카운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디스카운트라는 걸 할 때 바로 소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%로 디스카운트를 하면 1200만, 10년 후에 1200만 원은 670만 원이 되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12만 원으로 디스카운트, 12%로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면 10년 후에 1200만 원은 38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현재의 가치 10년 후에 들어올 12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바꿔놓으면 그보다 숫자가 확 줄어든다.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1년에 1200만 원씩 들어오면 단순하게 합산을 하면 1억 2천만 원이지만 이걸 6%로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에 이 가맹점이 벌어주는 현재 가치는 6%를 기준으로 하면 8,800만 원, 12%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6,7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다. 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. 한 달에 100만 원쯤 벌어주는 가맹점이 본사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, 9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주는 가맹점은 적어도 5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원 이상까지도 값어치가 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100만 원씩을 벌어준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해하라고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픈 문제일 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전단지 한 장의 일부를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. 주택연금은 이런 겁니다. 예를 들면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데를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3억 정도라고, 아니 2억으로 보겠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2억 정도 값어치가 한다고 하면 이 아파트를 내가 주택공사에다가 맡기고 돈을 매월 받는 거예요. 연금을. 그랬을 때 내 나이가 60살이면 한 달에 41만 원씩을 받는 거고 내 나이가 80살이면 한 달에 96만 원을 받는 거다. 이게 무슨 말이냐. 80세를 예를 들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약 90세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80세인 분이 내가 아파트를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 분은 앞으로 10년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. 그랬을 때 연금을 얼마씩 주냐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. 96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분에게 나이가 80세인 이분에게 주택공사가 매월 96만 원, 100만 원 정도죠.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주는 것이 실제 아파트 한 채 2억 원과 가치가 같다라는 얘기예요.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. 여러분이 가맹본부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의 가맹점 하나가 여러분에게 매월 100만 원을 벌어주는데
그 가맹점이 10년 동안에 100만 원씩을 계속 벌어준다고 하면 이 기준대로 하면 그 가맹점 하나의 가치는 2억 원짜리라고도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저는 왜 아까 가맹점 하나를 2억 원까지 계산을 안 하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라고 계산을 했느냐. 주택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안정적인 자산입니다. 주택은 하루아침에 똥값이 될 가능성이 없죠. 적죠. 그런데 가맹점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주택에 비해서 가맹점은 훨씬 더 위험한 자산이다. 그래서 제가 주택은 매월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2억 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은 매월 100만 원 정도를 벌어준다고 하면 저는 5천에서 1억 정도만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. 중요한 건 제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다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주는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5천에서 1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.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주는 가맹점이 5천에서 1억 정도 하니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주는 가맹점이 있다고 하면 1억에서 2억 정도 가치가 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. 1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주는 가맹점이 있다면 그 가치는 훨씬 떨어져서 한 2, 3천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맹사업을 만들었으면 실제로 가맹점 하나의 가치를 결국 가맹점이 얼마를 벌어주느냐를 가지고 따져볼 수가 있는 거다. 자, 이렇게 해서 가맹점 하나의 가치를 따져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가맹점 개수만 곱해주면 가맹사업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실제로 제가 아까 실제로 거래되었던 금액들 놀부는 1200억, 스무드킹은 580억, 그램 600억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이거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BHC가 1200억에 거래가 될 때 가맹점의 개수, 매장의 개수는 대략 한 1000개 가까이 되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BHC 같은 경우는 가맹점 하나당 한 1억 정도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. 그에 비해서 놀부는 가맹점이 그보다 훨씬 적었을 겁니다. 500개가 아마 안 됐을 겁니다. 그러면 실제로 놀부 같은 경우는 가맹점 하나당 2억 이상 평가를 받을 건데 왜 그런가? 실제로 BHC보다 놀부 매장이 훨씬 더 크죠.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 보면 BHC보다는 놀부가 본사 입장에서 수익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 놀부는 가맹점 하나당 한 2, 3억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실제로 아까 제가 스무드킹, 한국 스무드킹이 미국 스무드킹을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요. 그때 인수할 때 580억을 줬다고 했는데 그때 미국 스무드킹의 가맹점 개수가 몇 개였냐면 520개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520개 정도로 580억을 줬으니 가맹점 하나당 대략 한 1억 정도의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램을 BHC가 600억에 인수할 때 대략 가맹점이 한 200개 정도였는데 그 그램은 왜 매장당 한 3억 정도를 평가했느냐.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램도 규모들이 꽤 크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 그램 가맹점 하나당 한 대략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를 더 벌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가맹점 하나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건 이렇게 단순한 개념만 가지고도 적용해 볼 수 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가맹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가맹점 하나가 얼마짜리인지도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가맹점 하나의 가치 곱하기 여러분의 지금 가맹점 개수를 거기다 합산을 하면 곱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가맹 사업이 얼마 정도 값어치가 있는 건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오늘 1교시가 바로 이런 가맹 사업의 가치평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